항상 요럴 때가 제일 좀 얄미워. 지금 보면은 많이 오른 것도 없는데 여러분들 팍팍 밀리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뭐 사실상 오늘 시장이 급락을 하긴 했지만 시장이 그렇게 많이 급락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오른 거에 비해서. 그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여러분들 되게 견고해요. 자동차, 그 다음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 뭐 LG화학, 그 다음 뭐 셀트리온, 코스닥에서 마찬가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시총 1, 2위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급락을 하고 있고, 근데 강한 종목이 아직 살아있으니 이거를 긍정적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강한 종목이 이제 부러지면은 레벨 한번 그러니까 레벨 다운, 한번 큰 충격이 나올 거냐? 요거는 확인이 사실 필요한 거예요. 예상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게 부러지면 여러분들 문제가 되는 거고, 강한 게 유지가 되면 당연히 더 갈 수 있는 건데, 이런 게 항상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요 부분들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자, 보겠습니다. 제일 쉬운 거는 외국인이 매수하는 시장보단 기관이 사는 시장이 여러분들 개인들이 수익률이 오히려 더 좋아요. 왜 외국 기관들은 항상 왜 추격 대응을 굉장히 좀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신이나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사모펀드 이런 애들은 호재가 뜨면 그때 매수해요. 그러면 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호재가 떠서 지금 들고 있던 분들, 그러니까 호재가 있어서 지금 들고 있던 종목 같은 경우는 걔네들이 호재 뜨면 막 땡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시장 특징 같은 경우도 보시면 한국전력도 간단하게 좀 볼까요? 쟤 어디 갔어? 이것도 바보요. 아무튼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잠깐 볼게요. 그냥 차트만 보시고 말씀드릴게요. 신풍제약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있어요? 이때 기관들이 매수해서 땡겨놨죠. 조금 더 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기관들 판 흔적이 아직은 없네. 그럼 얘네들 이때 사는 애들은 뭐예요? 손실이란 얘기잖아. 그럼 얘네들이 손실받기 때문에 땡겨줄 겁니다 라고 무조건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왜 외국인과 기관들도 여러분들 손해본다라는 거 분명히 좀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기관들의 어떤 매매 패턴 자체가 굉장히 조금 별로예요. 근데 개인들 입장에서 좋은 건데, 자, 기관 순매수 금액이 어때? 요때 있지 여러분들. 요때 요때 있죠. 요때 이제 기관들이 매수를 많이 해준 거죠. 물론 이제 외국인도 같이 사고 하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기관들이 쟁일 팔다가 봐봐요. 이거는 이제 외국인이구나. 외국인들, 그 기관들이 많이 팔았을 때가 요 구간이에요. 요 시점. 그러니까 요거 갖고는 정확하게 우리가 이거를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 근데 항상 보면 기관들이 매수를 많이 하는 게 여러분들 어때? 세잖아. 그죠? 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전략 종목 중에 여러분들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LB세미콘 어제 아마 매도 나갔을 겁니다. 그죠? LB세미콘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이제 제가 전략 등록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안 가다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해 라고 느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근데 어저께 이제 급등 나오면서 뭐 신고가 내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보시면 사다가 다시 팔았지. 기관 팔고 외국인 팔았는데 기관 파니까 어떻게 돼? 못 가. 그러다가 얘네들이 뭐예요? 매수 땡겨놓고 어떻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금 기관들은 본인들이 저점 매수보다는 땡기는 역할이 좀 많이 해요. 사실상. 그래서 개인들 입장에서는 물론 외국인들이 사줘도 좋긴 하지만 기관들이 사는 시장이 개인들이 편하게 돈 벌 수 있는, 그러니까 수익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장이다라는 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결국 외국인인데 우리가 이제 외국인 이야기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이 이야기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11월 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어. 그 다음에 12월 달 들어서 매도합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팔아. 왜? 내 돈 내놔. 누가? 개인들이 펀드 가입하고, 펀드 가입한 사람들이 나 이제 돈 뺄게 그러면 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환매라 그러죠. 그 환매를 하면 당연히 기관들은 돈을 줄 수밖에 없어. 그죠? 근데 이제 그 어떤 환매가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강했던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외국인들 때문인데, 이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변화가 여러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딱 보셔야 될 거는 외국인들 수급에서 진짜 중요한 건 환율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상.
이게 여러분들 진짜 중요하거든요. 환율은 근데 누군가는 이제 딱 그런 생각을 해. 환율은 트레이더들도 진짜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다던데요 라고 누군가 또 이야기 하실 거예요. 근데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애초에. 그죠? 그러니까 100이라는 게 있으면 7, 80 정도는 내가 맞출 수 있는가, 이제 그 자신감이 있는가, 이제 그게 핵심이거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럴 자신감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말 예상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먹었던 걸 다시 토해더라도 원금은 살아있으면 여러분들 기회는 언제든 다시 오는 거고, 또 근데 이제 매매를 잘못하다가 원금을 훼손시키는 분들이 분명히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구분이 되는 거지. 살아남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또 구분이 되는 건데, 환율이라는 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위안화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 기업들의 실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실적이고, 기업들의 사이즈는 시총, 상위 종목,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제 환율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건데, 요게 지금 왜 멈췄는지 한번 좀 보자면, 자,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보시면 봐봐. 여러분들 뭐 인베스팅닷컴이라든지 여러분들 HTS 보시면 위안화 추이가 조금 나오거든요. 위안화 추이가 나와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요렇게 US 그다음 위안 달러가 그 위안화 그 환율이 현재로서 요렇게 내려가면 여러분들 뭐냐면 위안화 강세예요. 강세. 달러 하나 갔는데 위안이 드는 게 적어지죠. 원화 강세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안이 강세가 되면 결국 우리나라도 뭐예요? 원화 강세로 전개가 되더라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절묘하게 지금 11월 16일, 그러니까 11월 달, 그러니까 12월 달 들어서 여러분들 요 강세 기조가 어떻게 멈췄어요? 그죠? 요 강세 기조가 멈췄어. 누군가 여기까지 이제 내용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래, 지금까지 진행됐어. 그럼 앞으로 전망은 여러분들 중요하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이제 멈추게 된 이유가 여러분들 딱 보시면은 크게 두 가지예요. 아니다,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겠다. 경기 둔화 가능성.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상대적 매력 둔화. 자, 중요한 거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수출국가가 많아요. 우리나라 수출국가예요. 그죠? 수출기업이 많다 보니까 환율이 너무 내려가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1000원 중반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100원이 깨졌다는 얘기잖아. 1100원이 깨지면 당연히 수출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상이죠. 왜?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그지? 왜? 달러를 결제받아서 달러를 우리나라에서 환전을 시켜야 되는데,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당연히 매출액이나 이익이 줄어들겠지.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위적인 컨트롤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 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상대 매력은 여러분들 이제 이 부분이에요. 상대 매력이라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 백신 접종은, 그러니까 지금 백신을 개발했다라고 발표한 국가들이 몇 군데가 있죠.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지금 미국, 그죠? 그 다음에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 세계에서 반응이 되게 달라요. 러시아 콧방귀 끼지. 야, 니네들이 무슨, 중국도 지금 뭐야? 야, 니네들이 무슨 백신이야? 니네들 거 안 써. 근데 미국이 지금 어떻게 개발했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지금 다 달라고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들이 굉장히 좀 크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백신 접종이 돼서 경제 상황들이 현 시점보다 좋아진다라고 보면 중국보다는 미국의 아니면 다른 서양 국가들의 탄력이 더 좋을 거란 얘기지. 왜? 기저효과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빠졌으니 어떻게 많이 올라올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 백신 접종을 아직 중국도 시작을 안 한 이제 그 상황에서 중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 성장률이 좋잖아요. 그 경제가 오히려 상승 전환했지. 떨어진 게 아니라 조금 개선됐어. 그러니까 좋아져도 그 폭은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10%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 있고요, 여러분들 2%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 있어요. 뭐 사실래? 똑같은 대형주라고 가정을 해보면 당연히 10% 올라갈 수 있는 거 사겠지. 그러면 상대적 매력이 줄어들어. 그게 지금 말씀드리는 위안화 약세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둔화. 이것도 이제 마지막으로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 내용을 여러분들 아셔야 흐름을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럼 위안화가 이제 다시 요렇게 중요한 건 위안화가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강세 기조로 갔잖아요. 다시 바닥 잡고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앞으로 봐야 될 건 지수에서 지수에서 보셔야 될 건 이 부분이라고. 그러면 제가 하는 전망이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전망이 물론 있을 거고, 아니면 아예 그냥 생각이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요거를 이제 가급적이면 최대한 여러분들 잘 맞추고 이 관련주를 매수를 많이 해놓고 해야 어떻게 수익성이 극대화될 수 있겠지. 그죠? 자, 한번 요거 말씀드리고 종목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게 이제 EPS 전망치예요. EPS 전망치라고 하는 겁니다. EPS 전망치는 이익 전망치예요. 이익 전망치,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4분기에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를 우리가 이제 나열해 드린 건데, 자, 미국이 이제 요거예요. 좋아지죠.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 전망치가 여러분들 좋아요. 요렇게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강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요렇게 보시면 좋잖아. 유럽은 워낙 지금 경기 상황이 안 좋다가 개선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중국이 여러분들 어떻게 돼 있냐. 중국이 이렇게 좋아지다가 어떻게 꺾이죠. 꺾인다라는 게 역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상승폭이 줄어드는 거예요, 사실상. 요렇게.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머지는 이렇게 다 좋은데 혼자만 안 좋아지면 매력도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안화가 어떻게 약세를 띄는 거지.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 외국인도 매수가 지금 주춤한 이제 그런 상태죠. 왜? 환율이 올라가잖아. 근데 이제 우리나라 어떤 이익 전망치는 변함이 없지만 이 중국의 요 상황들이 지금 좀 서서히 바뀌고 있는 거죠. 요 부분들이. 근데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미국이 좋아지고 여러분들 유럽이 좋아지고 뭐 우리나라가 좋아지면 중국도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중국은 전 세계의 공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물론 중국을 이탈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고 나라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 여러분들 제품 보면 다 어디? 메이드 인 차이나. 근데 미국 제품은 아닌 거랄 것 같아? 그러니까 선진국은 브랜드가 강하고 밑에 우리가 이제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데는 뭐예요? 제조업, 옷 만들거나 이런 거 강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보시면 돼. 그러니까 얘네들 경기가 좋아져. 그럼 결국에는 중국 경기도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플 제품 여러분들 어디서 만들어요? 중국에서 만들어요, 애플. 애플은 미국에서 한 대도 만들지 않습니다. 중국 폭스콘이라는 데서 전량 생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중국에 있는 공장이 가동이 되면 중국 경제 성장률이 여러분들 어떻게 돼? 좋아지겠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김치도 메이드 인 차이나가 여러분들 많잖아요. 요즘에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닌 게 없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닌 게 없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고. 그러면은 해당의 어떤 브랜드가 많이 팔린다, 진짜 막 이름 있는 브랜드가 많이 팔린다고 치면 그걸 만드는 중국이나 다른 어떤 밑에 있는 이머징 쪽에 대한 경제 성장률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럽 같은 경우도 독일에서 뭐 현지에서 만드는 뭐 차 있고 뭐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 말고는 실질적으로 다 이런 데서 만들잖아. 테슬라도 여러분들 오죽하면은 지금 보면은 중국에 공장 짓고 만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자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지속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약간 벗어나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유럽이든 뭐 미국이든 경기가 좋아지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경기도 같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게 지금 제가 보는 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환율 때문이 아니라 실적,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느 정도 경제가 좋아지면 실적이 당연히 개선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라갔다가 조정 나오고 다시 갈 수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인 건데, 지금 이제 이 조정 폭이 어느 정도냐, 짧으냐 긴 거냐, 제가 아까 이제 전편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드린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판 부분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의 어떤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지금 위안화 환율이 어떻게 돼요? 꺾이고,
그 위안화 환율이 꺾이고 있으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안 사주고 있죠. 매수를 안 해주고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조정이 양호한 흐름이 이것 때문에 지금 만들어지는데, 다시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안정화되고 하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이제 그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좀 정리를 해 보일 수가 있겠어요. 왜? 그동안에 풀린 돈이 많고 풀렸으면 뭔가를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신용대출로 10억을 땡겼어. 근데 만기가 1년이야. 그럼 1년 동안에 최대한 돈을 많이 벌고 다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최대한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되겠지. 그죠? 그러면 그 어떤 상황들을 보긴 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부터 그러면 이탈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들은 내년에 이제 재매수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고 있고, 올해 워낙 많이 팔았어요. 23조. 그러니까 그거는 코로나 때문에 뭔가 굉장히 좀 우려감이 컸던 이제 그 시점에서 매도가 좀 나온 건데, 뭔가 이제 다시 정상화가 되면 그 매수 유입 속도는 굉장히 빨리 진행될 거다. 자,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서 이 부분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좀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요거는 왜? 환율 예측, 경기, 그 다음에 어떤 정치 상황, 이 두 가지인 건데,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이제 바닥을 좀 터날 수 있는가, 약간 U자 만들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경제. 그래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 무조건 보셔야 되고, 그 확진자 본 다음에 뭐 해야 돼?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좀 보면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지금 안정적으로 조금 바뀔 수 있는가 계속 좀 추적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 마치고 마지막은 종목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네.